歡迎大家嚟到澳門設計大獎2021評審線上講座，我係主持人 Inika。澳門設計大獎係澳門歷史悠久，而且設計界別唯一嘅國際賽事，2年一度，匯聚世界各地嘅優秀設計師展現其獨特創意。今年以翻越高峰為主題，邀請大家以各自嘅創意攀上設計嘅高峰。而今日都好榮幸咁邀請到我哋嘅評審之一 Chaemin Lee 嚟分享佢嘅作品嘅背後故事，咁同大家可以俾大家睇一睇國際級嘅高峰美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마카 디자인 어워드 심사위원 온라인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MC 이효림입니다. 마카 디자인 어워드, 오래된 마카 디자인 업계의 유일한 국제 대회입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여 각 나라의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각자의 독특한 창의물을 전시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최고의 넘다는 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최고는 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회의 심사위원이신 이재민 선생님을 모시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咁 Chaemin Lee 你再問咧，佢係韓國嘅平面設計師啦，咁喺 Studio FNF 嘅藝術總監嚟嘅。咁參與嘅項目咧包括平面媒體啦、數字媒體等多個領域嘅。咁而喺2016年咧都入選國際平面設計聯盟 AGI4，而目前咧喺首爾市立大學教授視覺全面設計。이재민 선생님은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이시고 스튜디오 FNF에서 예술 총감독을 담당하고 계시며 다양한 인쇄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2016년부터 AGI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출강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은 작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재민 리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제 한자 이름이 있고요.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카오 중국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스튜디오 FNT를 2006년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그냥 제 소개와 함께 제가 어떤 작업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 드리는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FNT가 그 Form and Thought이라는 거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으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2006년도라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 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좀 되게 독특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닷컴 버블이라는 현상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되게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생겨났었고 또 그런 흥망성쇠가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계에서는 또 기존에 아주 큰 디자인 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약간 지금도 뭐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냥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 큰 디자인 펌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이제 그건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싹트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시점을 기해서 9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뭐 90년대 초반 93학번, 94학번 이런 분들부터 뭐 제가 97학번인데 뭐 97, 98, 99학번들 그때 대학에 입학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소규모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드는 움직임들이 그때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디자인 회사들은 좀 규모 있고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1명 또는 2명, 맥시멈 3명 정도가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아이맥을 하나 갖다 두고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많이 그 시절에 이제 되게 많이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슬기화민이라든지 뭐 워크룸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스튜디오들입니다. 스튜디오 FN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저희는 약간 태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저 혼자 또는 도와주는 한두 분이 있었던 구조를 벗어나서 어 각 저희 이니셜인데 저희 3 명의 파트너들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제 디렉터가 3 명인 구조가 돼 있고, 지금은 또 몇 분의 디자이너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더 이상 소규모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그냥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었어요. 뭐 디자인 회사라고 해도 될 텐데, 뭐 이런 와중에 되게 그만큼 한국의 이 어떤 그래픽 디자인 씬은 되게 많이 다양하게 변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변화의 과정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쪼끔 느낀 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어떤 기업을 위한 브랜딩 디자인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약간 학제적이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는 어 디자이너분들이나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에서는 되게 이 두 파트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서로 간의 교류가 좀 많이 적고 서로를 잘 모릅니다. 거의 이거를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둘 다 쓰고 계시지만 같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갖고도 거의 쓰임이나 뉘앙스가 거의 되게 다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스튜디오 FNT를 운영하면서 사실 초반에 적은 규모였던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파트너들과 다른 디자이너들이 같이 합류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렇게 한 방향에 치중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이전에는 '저 디자인 스튜디오는 뭐 북 디자인을 하는 곳이야. 저 디자인 스튜디오는 로고를 만드는 곳이야. 뭐 저 디자인 스튜디오는 패키징 디자인을 많이 하는 곳이야.'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딱 정의 내리는 양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두루두루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었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시대의 흐름을 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한쪽에 좀 굳이 치우치지 않는 작업들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중에서 어쨌든 기업을 위한 브랜딩 작업들부터 쪼끔 소개를 해 드릴게요. 브랜딩 작업은 사실상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이 팀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 분업이 돼 있고 도와주고 뭐 그런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 현대백화점, 더현대라고 인제 부르고 있는데, 더현대 브랜딩을 담당했던 케이스입니다. 어 저희가 더현대의 브랜딩도 담당했지만, 그 이후로 더현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존이자 브랜드인 뿌띠 플래닛이라는 브랜딩도 최근에 담당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 뿌띠 플래닛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어프로치는 이렇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귀엽고 마냥 아기자기하고 색상은 파스텔 톤이고, 그리고 약간 어린이를 타자화해서 어린이들은 뭘 잘 모르고 그냥 귀엽게 보살펴 줘야 되고 이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어린이들이 비록, 그러니까 그 몸의 크기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또 엄청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크기에 대한 대비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좀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인제 그 버벌 파트도 담당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매일이 모험인 아이들의 행성이라는 슬로건과 뿌띠 플래닛이라는 브랜드 네임까지도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밑에 영어는 인제 이거를 뭐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작지만 되게 큰 존재라고 인제 규정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인제 뭔가 그
그렇잖아요. 이제 행성이라는 우주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 어떤 지구라는 별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전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고 어떤 그런 크기의 상대성 같은 것들을 좀 브랜드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키는 작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 커다란 존재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로고에서 보시면 저 P라든지 A자 안에 저 속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공간들은 마치 저 까만 밤하늘에 보이는 어떤 반달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싶었고요. 또 어떤 이 브랜드를 위한 그래픽 엘리먼트들도 쪼끔 뻔하게 뭐 귀여운 동물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주적 존재들을 좀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도 인제 가로 세로형 일반적인 그리드뿐 아니라 뭔가 우주의 궤도를 연상시키는 타원형 궤도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백화점 외부 공간에는 이런 문구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안내 데스크라든지 사이니지도 좀 일률적인 뭐 그런 패널 형태의 사이니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의 사이니지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웨이파인딩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인제 뭐 수유실이라든지 뭐 그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간이 따로 인제 있는데 그 부분에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이고요. 스태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배지나 파우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이니지를 위한 기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밤하늘에 무한한 밤하늘에 작은 별이 또 속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반전되는 개념들을 브랜딩에 녹여 넣으려고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런 시간상 뭐 프로젝트는 하나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저희가 기업을 위한 브랜딩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작은 그 소규모 리테일들을 위한 작업들도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펠트라는 커피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를 맡게 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점이, 이게 펠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공간입니다. 이 펠트는 로스팅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로스팅 공장도 갖고 있으면서 또 카페 공간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게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저 벽에 그냥 사람들이 앉아 갖고 멀뚱멀뚱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 펠트라는 브랜드의 이름과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시선이 교차하는 데 착안을 했던 이런 교차하는 선들, 이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 보고 싶었고요. 이 부분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 로고는 사장님이 그냥 자기가 직접 오픈할 때 만드셨던 건데, 저희가 인제 그 리터치를 가한 거는 쪼끔 더 획을 굵게 한 다음에 저 부분, 저 부분을 인제 서로 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약간만 보정해 준 것밖에 없어요. 자간 조정 좀 하는 정도랑. 그래서 인제 로고를 만들고 다른 그래픽, 주로 패키징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싱글 오리진 라벨들이고요. 되게 많죠. 그다음에 인제 요 세 가지가 그 펠트의 대표적인 블렌드 세 가지입니다. 클래식과 클래식 플러스와 시즈널, 이렇게 세 가지 블렌드를 갖고 있고요. 이것들이 기본 원두 패키지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지만 뭐 매장에서 쓰는 컵이라든지 또 추후 나온 인제 콜드 브루 제품들, 이런 그 한국에서는 RTD라고 하거든요. 레디 투 드링크라고. 근데 외국에서도 그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RTD 제품들,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에디션, 또 최근에 리뉴얼된 콜드브루 패키지 이런 것들을 쭉 지속해서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티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쭉 확장시켜 오는 이런 방법론들. 저희가 펠트는 2018 년부터 지속적으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번에 한 6 개월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3 개월에서 길게는 한 9 개월까지 작업을 하는 어떤 기업의 브랜딩과는 다르게 요런 어떤 작은 리테일을 위한 작업은 쪼끔 더 작은 규모들로 여러 번씩 쭉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진행해 오고 있고, 이런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다양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위한 디자인들도 또 있는데요. 이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위해서 만들었던 디자인이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작업했던 전시 포스터들, 디자인 전시 포스터들, 그다음에 뭐 문화, 이건 공연을 위한 포스터들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기관, 뭐 재단 이런 것 분들을 위한 포스터, 프로그램들을 위한 포스터, 영화제 포스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서울 레코드 페어라는 행사입니다. 뭐 음반을 만드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기획이 됐고요. 디자인의 모티브는 저 레코드, 바이널 레코드의 소리꼴들이 있는 저 검정색 원반의 형태, 디스크의 형태를 어 에서 착안을 했고요,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게 저희 쭉 진행해 온 서울 레코드 페어의 포스터들이에요. 쭉 모아 놓고 봤을 때 좀 시리즈를 느낄 수 있는, 시리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속된 행사라는 인상을 심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보통 영화제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매년 디자인을 새롭게 만드는데, 저는 서울 레코드 페어는 그런 방식을 채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아직은 저변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 어떤 그래픽 모티브를 또 발견하게 된다면은 '아, 그때 그 행사가 올해도 또 돌아왔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이미지들인데 인제 요런 부분들을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아이덴티티로 매년 유지가 되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캐릭터가 있게 되면은 쪼끔 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천다이즈를 만들어서 판매 수익도 약간이나마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습니다. 이거는 네, 재작년 서울 레코드 페어. 작년은 그 팬데믹 코비드 19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뿐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는데 빨리 인제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레코드 페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음악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음반도 구입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브랜딩, 대기업을 위한 브랜딩이나 뭐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작업들, 또 문화예술 기관을 위한 작업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음반 디자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 디자인이나 음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제 회사 차원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레코드 디자인들을 몇 가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 포스터 같은 것들도 좀 만들 기회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옵니다. 지금까지 인제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프로젝트를만 보여드렸는데, 쪼끔 다양한 디자인의,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되게 다양한 지점들을 쪼끔 저희는 접촉을 하고 싶어요. 그런 활동으로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FNT라는 이름도 지어지게 된 것처럼, 어 그래서 인제 이번 마카오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저희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작업 많이 심사 과정 중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타이포 잔치라는 디자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주제로 한 그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디자인 행사인데, 이게 인제 경년제로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2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곧 돌아올 9월 달에 9월 14일에 이 행사가 오픈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은 쪼끔 모시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걸 직접 와서 관람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의 그 SN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이 타이포 잔치 2021의 총감독을 맡게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이제 예정 중이고요. 쪼끔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뭐 물론 동양에도 타이포그래피가 있었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뭔가 로만 알파벳을 기준으로 배우는 타이포그래피는 굉장히 서구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조금 더 아시아의 어프로치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려고 하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듣고요.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혹시 네.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네. 보여준 작품 중도 고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맞아요.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네. 네네네. 이 Q&A에 저 약간 뒤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고양이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양이가 아니라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마리 고양이랑 함께 살고 있고요. 이 마카오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심사위원 소개에 보면은 제 소개 뒤에 그 2마리의 고양이와 의 아빠이기 풀타임 데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고양이가 제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어요. 고양이가 되게 그 어떤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게 뭐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냥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어 해결해 주고 정화해 주고 씻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고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약간 이렇게까지 뭐 약간 제 뮤즈라고까지 말하면 좀 거창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양이의 여러 가지 형태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정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고진감래라고 써 있는 건데 이렇게 제가 다른 데서 작업한 프로젝트인데, 약간 제 얘기를 좀 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뭐 이것도 제 얘기를 담은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었는데, 라운드 미드나잇이라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저희 고양이들이 등장을 하고, 예, 어떤 화면이나 구도 내에 고양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작업들을 제가 꽤 많이 해왔더라고요. 이거는 그 춘우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자를 그 중화권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저희 봄에 여는 그 플리마켓이에요. 벼룩시장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도 약간 상징적으로 저는 봄 하면은 나른한 고양이의 그런 몸짓이나 기지개 같은 게 연상이 되거든요. 좀 저희 집 고양인데 이렇게 등장을 시켜보기도 하고, 또 이거는 네, 이것도 뭐 이런 작품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래서 고양이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네, 예, 어떤 좀 작업의 소재이기도 하고 좀 되게 일상적인 저의 가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선생님은 소개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시
보여주셨으니까 그럼 포스터, 포장 등 다양한 디자인의 유형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네. 그게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다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스터는 조금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상징적인 한 장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거에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브랜딩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고 어, 공유하게 된다는 그런 점이 또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선호하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매체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속성들, 그러니까 그런 미디엄이나 머티리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서브젝트라든지 주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지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웹이냐 뭐 포스터냐 뭐 브랜딩이냐 이것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내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들려줄 거냐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해서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한 매체, 다양한 범위와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사실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사실 그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는 통감하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께 생각을 하시죠. 근데 뭐 어떤 디자이너 분들은 진짜로 굉장히 그런 액티비즘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음 뭐랄까 그 캠페인 같은 걸 통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약간 액티비스트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좀 음, 뭐랄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지만 그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되게 시각적인 도구를 잘 만들어 드리는 걸로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건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 보호 단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들을 의식적으로 좀 저희가 좋아서 좋아하는 단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 저희가 디자인한 로고인데요. 이게 동물 보호 단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그 디자인의 소재를 동물로 접근하고 되게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자꾸 사람들이 이 동물 보호 단체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잘못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동물보호단체라 동물권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파 성향의 정치 단체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사회운동 단체를 디자인한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운동 단체를 디자인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카롭고 예를 들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카라라는 게 이 카라거든요. 카라가 코리아 애니멀 라이츠 어드보케이츠라는 그 이니셜이에요. KARA. 원래는 동물보호 시민 단체였는데 동물권 행동이라는 좀 강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이제 동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판단에 그 조금 더 행동하는 이미지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원래 카라의 디자인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무기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발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직하고 세게 발언한 타협의 여지가 없도록 발언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선이 강조된 저런 로고를 만들었어요. 저 사선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고 최정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보듬는 지붕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사선이고요. 이렇게 강하게 주먹을 불끈 쥔 어떤 단호한 인상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라에서 활동하는 여러 다른 네, 그 프로그램들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고 있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는 보람을 좀 느끼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기 전에 이제 이분들의 활동 모습이라면 약간 뭔가 이렇게 삐약삐약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좀 단호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화된 느낌. 그리고 이게 옛날에 어떤 그 뭐랄까나 그 바이럴 이미지들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이런 이미지 사용 잘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 그 동물보호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장면에서도 카라가 되게 잘 조직된 마치 어떤 군인들처럼 되게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잘 내고 계신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여하는 방법은 좀 이런 방식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저희가 행동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분들을 위한 좋은 시각적인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그 한국의 디자인 풍조는 마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전통 문화의 프레임과 형식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탐구하고 도전합니다. 서양식이기도 하고 동양식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일본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카오 스타일은 아직 탐구할 만한 주제입니다. 마카오 디자인은 아직 시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는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한국 디자인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 살고 있는 도시의 디자인 스타일과 미학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하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뭔가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덜란드풍, 뭐 일본풍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풍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죠. 저희 디자이너들도. 근데 어쨌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성격이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되게 많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좀 빠르고요. 뭔가 새벽 배송 이런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진짜 빠르고 뭔가 하루 만에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관공서나 이런 거인 것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다 온라인으로 되게 모든 걸 많이 해결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조금 무슨 말인고 하니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해외의 경향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 받아들이는 속도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약간 그 다이나믹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뭔가 그래서 그 용광로 같은 거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뒤섞인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좀 때로는 브루털하고 때로는 약간 뭔가 거칠고 뭐 이상한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정제돼서 이제 뭔가 딱 내놓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한국 음식 중에 외국에 유명한 게 이제 비빔밥이라고 또 있는 거 있죠. 그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되게 뭐랄까 다이나믹한 혼종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한국 디자인실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인 것 같고 단점이야 뭐 사실 뭐 제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그냥 좋은 지점을 찾아보자면은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네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사위원의 도움을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의 여기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도움을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심사위원분의 온라인 강좌가 나올 것입니다. 마카 디자인 대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리 보기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카 디자인 어워드 2021 공모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단계 참가비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작품을 올려주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非常多謝評審嘅分享啦，嚟緊仲會有更多嘅線上講座、線上評審講座嘅，咁就請大家繼續留意澳門設計大獎嘅 Facebook 同埋 IG 嘅消息，咁記得搶先睇影片啦，先可以即時收到最新嘅消息。澳門設計大獎2021徵件將會係8月31號截止，咁第一階段嘅參加費用咧係全免嘅，咁把握機會，快啲掃下畫面上嘅呢個 QR code 到官網報名同埋上傳作品啦，多謝。